오호라 통제야. 내가 내 걸 지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분들이 통장이나 어떤 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즐거운 일이 생긴대요. 이건 뭐냐면 재산이 불어난다 소리거든. 이거 불어나는 게 다른 달수들은 신경질 날 거야. 쭉 올라간대요. 안녕하세요. 천궁깨비신당 보아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요즘 네. 사람들이 댓글만 봐도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바빴으면 좋겠다, 맨날 놀고 있다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 영상을 보시고 많이 용기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선생님 어떻게 좀 뿌듯하신가요? 할아버지들이 뿌듯하겠지 뭐. 할배들 말 내가 입으로 전달해 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무당을 오랫동안 해갖고 자신감이 도로 생긴다 그러나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촬영도 하고 여기 우리 이제 유튜버 생각지도 않은 이런 신세대를 접하면서 신문물이죠. 옛날에 노인네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했는데 발 없는 영상이 전 세계를 가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같이 다 응원해 주시고 맞다 또 힘낸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20살 넘어서 한평생을 거의 이제 이 할아버지 길을 더 많이 살았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긍심이라나 이게 우리가 자신감 뿜뿜 하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나만의 어떤 그런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연 닿는 집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10,000명이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10,000명 되면 내가 이렇게 막 추첨해서 무료 줌사가 아니라 하루 라이브를 펴서 우리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거 개인적으로 전화 점사 뭐 방문 상담 많이 하시는데 조금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기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을묘생 토끼띠 운세를 찍었었어요. 네. 근데 벌써 조회수가 8만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열화와 같은 원성에 힘입어서 네. 개무생 토끼띠 분들의 평생 운세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64살 되시는 개묘생분들.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올해 병원의 신수가 어떤지 끝맺으면서 네. 혹시 오늘 또 비방법원 하나 오픈 가능하신가요? 아니 그거는 내가 말하다가 나오면 해주는 거고 안 나오면 안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다 띠별로 맞는 것도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내려오는 구법도 있고 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있는데 띠별 틀리니까 네, 오늘도 이제 한 얘기를 풀어보자고요. 벌써 이제 이 개묘생 언니 오빠들이 이만큼 나이를 먹었어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30살 결혼하고 얼마 안 되고 막 이러셨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개묘생이 계세요. 자, 개묘생은 특징이 있어요. 남자 특징과 여자 특징이 완전히 틀립니다. 내가 항상 저번에 토끼띠는 얘기를 하면서 토끼가 굉장히 많은 그 새끼를 거느리잖아요. 그리고 옛날엔 토끼고기 많이 먹었는데 지금이야 그게 뭐 먹는 나라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도축을 안 하니까. 근데 이 개묘생들이 굉장히 의리가 세요. 그러니까 말 한번 이 사람이다 믿으면 이 사람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인과관계라 그러죠. 이 세상의 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으면 내 걸 다 갖다 주는 게 개묘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개수나무 찍는 이 토끼가 개묘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달에 토끼가 있으면 달에 거 박혀서 방아 찢듯이 뭐 그걸 보고 항아부인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이 개묘생들은요 달에 토끼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아무리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외롭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자 토끼는 마누라 눈치를 보면서 엄청 바람을 많이 피시고 살았던 게 개묘생일 것이고 여자 토끼들은 지향 내가 인생을 딱 잘못 걸렸어 시집을 잘못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을 참으면서 사는 게 이 개묘생 특징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만사에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두 가지를 베푸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내가 남한테 하나를 받았어 그럼 두 개를 줘야 되고 너무 인정으로 인해서 재물 손재가 크게 달라붙는 그게 몇 살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 30대 중반에서 40대 사이에 이분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환갑이 지나 지금 벌써 2026년도 병원년에는 64살이라는 나이에 당도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심혈관 질환이죠. 그러니까 말 토끼가 몸체에서 심장이 작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분들의 특징적인 성향이 온몸에 병을 막 이렇게 달고 살고 우리 요새는 딱 많잖아.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병원에 막 가면은 한참 있고 근데 이분들이 올해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병원연의 개묘생들은 내가 이룬 것을 한 번에 실수로 또 이룰 수 있으니 많은 거를 돌다리를 꼭 두들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우리 투자나 어떤 내가 누구하고의 그 인과관계에서 나이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불상은 절에 있는데
사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게 이 계묘생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냥 좀 참으면 좋은데 자기가 오지랖 넓은 짓을 막 할 수도 있는 게 올해의 운이랍니다. 그거를 넘어가지 않고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다든지, 요새는 많이 각자 자기네들 각자 도생이라서 좀 서로 안 돕고 살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특징이 올해 그런 수가 조금은 불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뇌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장하고 뇌하고는 같이 보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올해 수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다만 다른 띠는 돈을 번다는데 왜 나 이 띠는 뭐 못 벌어요 하는 게 그 환갑상 얘기를 내가 자꾸 해요. 환갑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저승에서 시왕이 와갖고 잘잘못을 따진다 하는데, 이 계묘생들이 이게 63살에 작년에 그 을사년에 대운을 먹으면서 좋은 일이 많았다가 거기에서 믿는 도끼 발등이 뚝 떨어지는 격이 올해 된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조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관공서 시비수가 조금 있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계묘생들이 그 자손들이 결혼을 많이 했을 거래요. 후사도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새 식구가 들어와서 탈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할아버지들이 걱정하는 게, 옛날에 같으면 당사주도 보고 며느리 들어올 때 함도 받고, 또 보면은 함지내비가 와서 돈 받아가는 것도 있었고, 좀 전통 우리나라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허례식이다 하고 안 하는 집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전통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절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의 동토를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계묘생들의 올해 운수예요. 그리고 성격 자체가 온순하니까 싸움을 할 줄 몰라. 내가 그냥 손해보고 말지 하고서 그냥 본인이 사그라졌는데, 의외로 여자 토끼띠는 또 한 번씩 이게 불뚝승질이 으라락 올라가면 자기가 긁어부스럼 만다르죠. 이렇게 간지러우면 그냥 대충 긁고 말면 되는데, 왜 간지럽지? 여기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걸 파헤치고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다 보면 긁어부스럼 만든대요. 그렇다고 올해 수전에는, 올해 2026년도 병원년 수전에는 절대 너무 의미를 크게 두지 말고 그냥 세상의 세월에 내가 그렇게 이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마음의 병도 없지만 몸의 병도, 마음의 병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심장하고 뇌혈관에 가잖아요. 으악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중리산이 소리가 나는 게 올해가 병해과에 들어가는 해라서 그래요. 계묘생들이 좋으면 좋은데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지 꿀꿀하고. 근데 어쩌가겠어.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하지, 좋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잖아, 그지? 그렇죠. 그거 외에는 이분들이 또 심신은 건강해요. 팔다리 관절 이런 부분에서 문제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집집마다 조금 틀리겠죠. 그리고 뭐 이거를 막 딱 어느 사람을 놓고 점을 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공통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안 좋은 수준을 얘기를 하니까. 다만 이분들이 어떤 세대냐면, 내가 항상 점 볼 때 그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 나이 때는 이랬고 옛날에 우리 과거가 이랬습니다 하는데, 이 계묘생들도 없을 때 시절이에요. 그래도 63년이라는 태어난 해가 보릿고개가 같이 막 넘어갈 때거든요. 그럼 73년도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참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정말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죽으라고 노력하고, 진짜 그때는 밭대기 논밭대기밖에 없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는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검소한 게 다 뱄어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아끼고 철저하게 막 좀 지키고 이런 게 생활 습관에 배 있는데, 의외로 이때는 또 아들이 귀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대접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남자들이 은근 고집도 있고 착한데 고집이 있는 게 이 계묘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는 산소를 많이 썼어요. 지금이야 다 분묘 개장해갖고 막 납골당을 하든지 평장으로 간다 그러는데, 이제 말이 조금 어긋나는데 이 얘기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산소를 요새는 다 납골도 가잖아요. 그리고 또 평장이라 해서 있던 자리에 돌 이렇게 이름만 쓰고 해갖고 외국처럼 이렇게 그 돌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름 쓰는데,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잘 있던 산소를 차라리 다 개장을 해서 수목장으로 나무에다가 지침을 해주는 거는 사람이 어떤 성주가 무너지지 않고 집집마다 흐트러지지 않는데, 이 평장을 해서 눕혀버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흙이 돼서 돌아다니는 기운이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산탈이라고 하죠. 산탈, 묘탈이 생길 수 있는 장례 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계묘생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계묘생들이 산탈을 가장 많이 입어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뭐 문제가 없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뭐 이런 얘기랑 장례식장이나 초상집
아니면 내가 부고 이런 걸 들었을 때 영향을 이게 다른 사람보다 딴 사람이 막 한 대 팍 맞는 게 우리가 안 좋은 부정이라 그러죠. 부정에서 반치 카운트가 10이면 계묘생들은 반치 카운트가 한 30에서 50까지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한 번 맞았을 때는 괜찮은데 계속 맞으면 그다음 원인 모를 병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게 이 계묘생들의 어떤 기운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상갓집에 못 가 이제 부고 들어왔다고 또 요새는 또 그렇대 뭐 장례 인사도 안 받고 하루 만에 끝나는 장례 절차도 생기고 뭐 하지만 그렇게 금방 바뀌려면 한 4, 50년이 또 가야 되겠죠. 근데 상갓집 조심하시고 왜냐하면 계묘생들이 올해 눈물곡성이 넘나들고 병액병수가 든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은 상갓집을 조심하는데 내가 계묘생들 위한 비방은 지금 보니까 올해 다른 게 아니고 아직 이제 설날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갓집을 가도 크게 닿지 않는 내가 그 방침을 하나 알려줄게요. 아 또 노하우 하나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가 토끼띠 분들이 상갓집을 갔을 때, 또 결혼식장을 갔을 때, 또 애기 논데 갔을 때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호사다마라고 이분들이 올해 지나서 이제 64살 지나고 65 당담은 또 좋아요. 근데 항상 운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일이 먼저 와요. 좋은 일이 뒤에 서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가려서 거꾸로 보여. 지금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병원연의 계묘생들이 주식 투자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거기에 또 상갓집에 곡성에 오른 곡성이 나한테 어깨에 짊어지는 것도 보이고 지금까지 그냥 내가 무탈했으면 좋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작년에 을사년에 윤달이 들어가지고 산소 많이 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산탈이 몸으로 치고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예방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옛날 노인네들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려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따가 끝날 때 얘기해드릴게요. 올해 이제 계묘생들 정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이에요. 거의 점 안 보러 다녀도 되게끔 내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게 맞는 분이 있고 아예 안 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을 보면 이 시절에 독특하게 전산이 되기 전이라서 호적이 바뀐 분들이 많아요. 토끼띠인데 뱀띠 되고 말띠 되고 뭐 이렇게 위아래로 바뀐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그 생년월일도 운수의 작용을 엄청나게 크게 해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리가 집 살 때 주민번호로 사지 내가 알고 있는 음력 호적생일 다른 거로 사지 않기 때문에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은 호적에 들어있는 그걸로 맞춰보시면 정확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여기서 더 궁금하시면 전화 상담이나 뭐 방문 상담 하시면 되고 또 그것도 정 안 되면 라이브 할 때 막 들어오세요. 그럼 그때 내가 많이 알려드릴게. 자, 1월달 1월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토끼가 호랑이가 돼요. 토끼가 호랑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몸은 토끼인데 여기 가면은 호랑이를 썼어. 그러니까 독불 장군들이 많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자기 고집으로다가 밀어붙여야지 모든 것이 직성이 풀리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거길 들지는 않는다. 다만 이분들은 또 속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엄청 강인한 척해요. 근데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속이 너무 여려서 상처를 혼자서 막 감당하느라고 그것이 조금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힘든 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내년에 1월생들은 다른 달보다 어떻게 보면은 3월 달에는 꽃이 피리라 그래서 그때는 생각지도 않았던 로또가 1등은 아니더라도 2등도 될 수도 있고 횡재수가 들었다라고 할아버지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고 7월 달에는 이분들은 상갓집은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때는 우중이라 작년에 을사년에 윤달이 6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달수가 길어졌잖아. 그럼 음력이 딴 때 같으면 정월달에 이제 1월을 정월이라 해. 그래가지고 1월달에 음력으로 1월이 3월달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달씩 비껴나간다고 보면 돼. 이제 이게 또 땡겨지겠지. 윤달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때 운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나라 구군 이렇게 나 혼자만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랑 나 혼자만 대화를 해갖고 그냥 구군 지금 나라에 흉살이 내렸대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마음의 고통을 겪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 계묘생들을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냐면 이분들이 의협심이 강해요. 의협심이 강하다는 뭐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특히나 1월생 얘기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반대 세력을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 정치를 하시는 분이나 힘이 있는 기관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좀 이렇게 원한의 매친이를 당하잖아. 그러면 복수를 하는 게 1월생들의
특징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수전에 나라님하고 어떤 여러 가지 변사가 많을 거니까 1월생들이 그거에 격분하지 말으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 2월생들이에요. 2월생들은 성향 자체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끼가 또 2월이라 하면은 저번 날에 댓글에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 봐. 왜 1월이 불행이냐고 그러고 막 따지는데 이거는 당사자 공부 정확하게 하시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월은 음력으로 2월은 토끼달이라 해요. 그럼 2월에 토끼달에 토끼가 토끼달에 태어났으니까 좋은데 나쁜 천파성의 작용을 막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즉흥적이랍니다. 이게 우리가 파살이 막 작용을 하는 그런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변덕스러워요. 남자가 여자가 이거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일을 했어 결과가 금방 나지 않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활딱 뒤집는 우리가 음식을 해도 2월생들이 음식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짜장면집을 해야 돼. 중국집을 해야지 한식 그 막 요리 막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이제 답답해서 죽어요. 그처럼 성격이 급변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 그거를 본인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면 괜찮다. 2월생들은 올해 정월, 2월, 3월, 4월, 6월이랍니다. 5월, 6월 달에 잔치집을 가시면 꼭 위장관계에 고통 겪을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올해는 큰 수는 나쁘지 않다. 다만 9, 10월에 이분들이 딱 안 좋은 게 있네요. 노중에서 행액이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음주운전한 차량이 내야를 칠 수도 있고 놀랄 일이 있대요. 꼭 잊어먹지 말고 염두에 뒀다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점손님이 안 오겠지만 이렇게 알려드려야지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월생들은 9, 10월에 노중수를 정말로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월생들이에요. 3월생들은 이분들이 아상이 높아요. 아상이 높다는 거는 토끼가 3월이 되면 용이 돼요. 그러면 용이 되면은 눈에 보이는 짐승이 아니잖아. 우리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철학가, 종교인, 어떻게 보면 성악가, 노래하는 조수미 씨, 뭐 그분 생일은 모르지만 그 좀 프리마돈나처럼 이렇게 우러러봐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본인들의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실패를 크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걸 겪으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3월생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극명하게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세게 타버리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월생들은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달까지는 무탈한데요. 이분들도 9, 10월 달에 조금은 거리 행액이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이분들이 또 올해 상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쉽게 말하는데 부모가 아프시다든지 형제나 일신 또 집안에 우환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은 염두를 둬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 4월생들이에요. 토끼가 4월에 태어나면요 용기백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뭔 소리냐면 내가 이게 안 될 일이야. 근데 돌파구를 막 찾아서 도끼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를 쓰러뜨리는 의지의 한국인이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수님이 많고요. 또 교수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면서 어떤 그 평론가들 있죠.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특수군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4월생들은 1월 달에 음력으로 1월이면 설날 들어있는 달이잖아요. 이 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류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서류라는 거는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봤는데 집을 산다고 매매 등기를 봤는데 정작 내가 돈을 치르기 전에 사기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뭐든지 보이스피싱에 놀랄 일이 있는 게 4월생인데 1월 달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정말 조심하고 혼란해하지 마시래요. 지나간답니다. 근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분들은 10월 달이래요. 10월 달에 해외여행을 나가신다 그러면 나갔다 오시면서 기념품 사온다고 사온 것이 좀 그게 이유도 모르고 좀 손재가 들어올 수 있대요. 만신들이 보살님들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사람이 아우 저거 뭐 났어 하잖아. 그 뭐 났다는 그 저희가 있는데 물건 하나가 들어와서 동토라는 게 내 운수를 갉아먹는 일이 생길 수 있대요. 조금은 갖고 들어올 때 신경 써서 굳이 필요 없는 거만 안 사갖고 들어오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묘생 5월생들입니다. 5월생들은요 조그만한 토끼였는데 빵 터져서 등치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참견이라 그러죠. 이것도 궁금해서 여기 가서 하는 처리 해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이띠들의 이분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해 부동산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색을 갖는 직업군을 가지게 돼 있다. 거기다가 또 남자분들은요 5월생들의 특징 자체가 말을 잘하세요. 말을 잘하니까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그 화해 능력 이런 걸 해서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변호사가 안 되시면 뭐 사무장, 손해사장인 이게 보험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생들이 올해 특히 상갓집 조심하랍니다. 거기서 내가 밥 먹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놀랄 일 겪는다라고 얘기하고 보험하시니까 보험 뭐 알아서 잘 간추려가지고 보험 많이 받겠지 뭐 상갓집도 안 무서워하겠지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될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 6월생입니다.
유월생은 아까 제가 그랬죠. 개묘생의 특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유월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식구들하고 산다든지 어떤 그 집착이라 그러죠. 집착이 안 좋은 집착이 아니고 좋은 집착.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누구하고 인과관계도 좋고 내가 손에 남은 말지하고 있는 재산도 뭐 절에다 다 갖다 버리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웃긴 건 이런 유월생들이 또 종교적으로 들어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종교로 가잖아. 그러면 평상시 종교로 가면 편안하신 분이 있고요. 종교로 가면 되게 힘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고생을 하세요. 왜냐하면 탐구력이 높아갖고 저 교회에서 성경 구절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절에 가면 법문구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따라가긴 하지만 내가 그걸로 인한 너무 집착이 고통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뭐야 내 마음 수양하려고 하는데 마음 수양이 아니라 자꾸 티격이 붙을 수 있으니 올해 시비 구설이래요. 6월생들이 조금 이렇게 구설 시비가 많이 따르니까 말로 인한 이 싸움을 조심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다가 관청수까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개묘생 7월생들입니다. 아까 6월생들은 띠에 그렇게 나쁜 건 없어서 달수에 나쁜 건 없어서 얘기 안 해요. 7월생들입니다. 7월생들은요 토끼가 탈바꿈을 해서 원숭이가 돼서 재주를 부리게 돼 있어요. 이분들은 기술자들, 기술이라 하니까 무슨 기술하지만 여자들은 요리 기술사가 될 수가 있고 남자분들은 인테리어나 어떤 큰 일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에 설계 도면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독특하게 나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게 7월생들이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맺고 끊는 게 굉장히 정확하세요. 칼날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전 보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작두탄다 이래. 그 뭔 소리냐면 아주 그냥 딱 떨어져야 돼요. 말 한마디 해도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너무 말을 세게 하면 내 주변이 없어요. 이 7월생들이 특징이 다 좋은데 주변이 없다. 그래서 외롭다. 외로우면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분들이 알코올 의존도를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생겨요. 그래서 약간의 병증이 올 수 있다. 간의 이상이 올 수 있다. 조금은 내가 수신제가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7월생들 얘기하십니다. 이분들은 올해 들어서 지금 12월 달부터 1월, 2월, 3월까지 거리 노중 행액이 먼저 달라든대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상갓집에 작용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또. 아유, 내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 개모생만 특별히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지? 아니, 힘들어 죽겠네. 말들은 힘들어. 왜냐면 남들이 보면 대본 짜서 하는 줄 아는데요.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들한테 들으면서 하려니까 그냥 텔레파시 통하기 힘들어 죽겠어. 8월생들이래요.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강짜를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참 이게 이제 리얼리티라서 힘든데 한 8월생들은요 토끼가 8월이 되면요 이제 닭의 특징을 또 더 많이 가져요. 왜? 닭이 뭐예요? 두발 짐승이잖아. 입으로다가 콕콕 찢는다고. 아까 7월생들도 단칼에 말을 자르는 게 있는데 8월생의 특징은 또 있잖아. 뭐 한 가지를 딱 잡고 시비를 붙으면 그걸 내가 지는 꼴을 못 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뭔 일이 생겼냐면요 약간의 집착증이라 그러죠.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편집증, 집착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는 거를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쉽나 하지만 애인이든 남편이든 뭐 재혼을 하셨든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고 살으래요. 이건 남자 여자가 동일하답니다. 왜냐하면 8월생들이 우리가 무당으로 신가물들이 많으세요. 그 왜 그러냐면 하늘에 이 닭의 특징이 하늘을 쳐다보고 날개를 팍팍 치면서 꼬꼬꼬 가잖아. 근데 겉에 띠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달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요 하늘에다가 내가 이렇게 난 여기 살고 있어요. 저 하늘에 신은 잘 살고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새 8월이 들어있는 분들이 예감, 직감이 뚜렷하고요. 한번 사람을 만나면 아주 큰데 그 사람을 만나는데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토끼가 닭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주변에서 무슨 말 하는 꼴을 못 봐. 내 욕하는 거를 못 듣는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집착도 버려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말이 쉽지. 근데 쉽진 않겠죠. 근데 이 한 해 8월생들은 말 조심하래요. 할머니가. 말 조심해야 올해 편안하게 넘어간다. 조금은 답답하게 인생살이를 사는 것 같아서 힘들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고 살면 올해는 망신이 없다라고 알고 계시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내가 하기 싫어하니까 할머니가 데려왔어. 토끼띠 9월생들은 6월당들도 인정이 많은데 9월생들은 오호라 통제야. 내가 내 걸 지키느라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뭔 뜻이냐면 이분들이 통장이나 어떤 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즐거운 일이 생긴대요. 이건 뭐냐면 재산이 불어난다 소리거든. 이거 불어나는 게 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 한 말에서 담배 골고 술 골아서 아낀 돈이다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뭐 저축 만기가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뚝 떨어진 주식이
9월생들만 이러면 그냥 다른 달수들은 신경질 날 거야. 쭉 올라간대요. 그래갖고 주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달이 9월생들이래요. 그러니까 좋으시겠어요. 갖고 있는 분은 좋고 없는 분은 아우 사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 10월생들이랍니다. 자, 토끼가 10월에 태어났으니 흥도 많아,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연예계로 빠지면 좋은데 이런 양반들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10월생들이 바람둥이가 많아요. 왜 바람둥이라고 그러냐면 10월은 대감달에 태어난다 하거든요. 그럼 대감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양반들은 무조건 대감님들을 잘 위하고 사셔야 돼요. 대감이 누군지 알아요? 실은 남편이야. 대감이 누구냐? 마누라예요. 서로 잘 위하고 살면 좋은 일이 많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의 대감도 돈 들여서 구슬하든 안 하든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살리지만 10월생들은 특히 대감님들 잘 위하고 옛날에 빌던 줄기가 있으면 둥덕공도 하시고 굿도 좀 하시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미뤄지는 일이 마무리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거를 들으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동짓달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달수에 지금 내가 달수 안 집어드리는 분들은 큰 탈이 없어서 안 집어드리는 거야. 그런데 동짓달 이 생일 가지신 분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답니다. 올해 의사가 오진을 할 수 있대요. 그렇다고 내가 몸에 칼을 댄다. 칼을 대서 놀랄 일이 있다. 안 됐으면 차라리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약을 내가 그냥 투여해서 놨을 건데 칼을 대고 나면 산이 죽니 소리가 날 수 있으니 동짓달 생일들은 병액병사를 특히 조심하거라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조금 쭉 하니 내가 병살이 치고 들어오는 해라서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신경 쓰시래요 할머니가. 자, 섣달입니다. 어떤 띠 무술생의 섣달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안 좋으니까 안 좋다고 그랬지. 일복만 더럽게 많고. 근데 계묘생도 마찬가지예요. 토끼가 소달에 태어나면요 먹고 살기가 정말 공공하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겨울에 풀떼기가 나겠어. 아니면은 토끼가 집에서 밥을 주냐고. 산토끼란 말이야.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는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토끼가 한번 그냥 먹을 거 찾아서 나오면 사냥꾼이 팡 싸가지고 겨울에 털모자 만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12월생들이 정말 노력을 하는데 갖고 가는 게 적고, 근데 또 이 양반들이요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또 끈기 아이콘을 가져서 죽으라고 활동을 해갖고 성공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올해 토끼띠 12월생 분들은 결론이 나는 해, 내가 원하던 거에 받는,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해가 되니까 조금은 힘들었던 거를 전화위 복수가 12월 달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용기를 가지시면 안 좋은 일은 풀어나간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예방이에요. 문제, 우리 토끼띠 분들이 상갓집을 갈 때 이건 이제 어떻게 하다 다른 띠 분들이 봐도 나도 닿나요 하면 닿을 수도 있는데, 특히 펀치를 안 맞는 거예요. 펀치를 안 맞는다는 건 부정이 덜 탄다는 얘기야. 자, 이분들은 상갓집을 가실 때 항상 검은 콩을 10알씩은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그러니까 뭔 소리요 하는데, 누가 저번 날에 댓글에 묻더라고. 왜 검은 콩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네, 안 알려주려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보살님들이나 스님이나 다 아시겠죠? 우리가 옛날에 그 신농황제 시절부터 신한테 이렇게 떡을 쪄서 올리진 않았대요. 뭘 했냐면 잡곡이 나오면 그거를 막 이렇게 올려갖고 추석 때 인사를 하고 항상 시제를 지내고 10월달 되면 상고천 시대부터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얘기하시는 건데, 이제 노란 콩에 효능이 있고요, 검은 콩에 효능이 있고, 옛날에 막 몇백억 투자했던 분들 막 돈 안 나, 국가 자금이 안 나온대. 남들이 안 하는, 생각지도 않게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구슬해서 결론을 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검은 콩이 신장이랍니다. 신장. 우리가 콩팥이 모양 이렇게 봐봐요. 예, 콩팥 하잖아 몸에.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콩 닮고 팥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일러? 신장이라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세종대왕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땐 신이 와서 한글 만드신 것 같아. 근데 이 검은 콩이 눈에 안 보이는 신장으로 이렇게 던지면 사자한테는 변환을 해서 그게 신장이 돼갖고 그 앞을 막아준대요. 그래서 계묘생들은 상갓집 가실 때 약콩 아니에요. 검은 콩만 그거를 10알을 딱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셨다가 다 문상도 하고 밥도 잡수고 나와서 사거리 되는 데다가 차를 세운다든지 뭐 걸어가다가 사거리도 돼요. 오른쪽 주머니 넣어갖고 가신 거를 오른손에서 바지에서 꺼내서 왼쪽 어깨에다 던지시랍니다. 그렇게 던지고 엠 하고 꼭 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귀신들이 기절 초풍을 한대요. 신장님 온 줄 알고. 이런 얘기하면 일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고나 얘기하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검은 콩을 10알을 던지고 오면 10사자가 못 따라온답니다. 그래서 꼭 하시면 진짜 상갓집 갔다 와도 탈이 없네. 돈 안 드는 건데 해보면 되잖아. 근데 이건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알려줘서 다 효과 검증된 것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지 아세요. 아셨죠? 자, 다른 궁금한 거는 전화점사나 방문점사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